해맑던 나중에. 봅시다. 봅시다. 네. 절대값 그래프인데 절대값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딱 네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y는 fx라는 기본적인 틀에서 자, 이 틀 안에 가장 무난한 건 여기 전체의 함수의 값. 두 번째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y랑 x에만 절대값.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 이외의 것들은 안 나오는데 고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외의 것들은 안 나오고 고3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외의 것들은 안 나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을 통틀어서 만날 수 있는 절대값은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구간을 나눠서 푸는 개념이긴 해요. 얘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값들이 0보다 작을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의 기본적인 틀이 우리가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녀석? 그릴 데가 없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원래 원본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원본입니다.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여기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가 밑에서 끌어올려지죠. 이렇게 끌어올려집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i는 뭘 기준으로 가죠? y축. 그렇죠. x가 얘는 이 함수값이 0보다 큰 건데 얘는 x가 0보다 큰 녀석이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x값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가 기준이 되고 이 i를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i는 y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낫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x축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복사하기죠.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이 i는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몇 사분면? 1사분면이죠. 그러니까 얘만 남겨놓고 다 복사해. 그렇죠. 얘도 얘도 그러면 얘랑은 다른 그림이에요. 네. 얘는 여기 위에가 살아있고 데칼코마니인데 얘는 여기만 살려놓고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이런 그래프 패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직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무난하게 뭐 이런 느낌? 직선이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위쪽 그리고 아래 거는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얘를 y축 이렇게 하겠죠? 얘는 뭐? 위쪽. 근데 요 경우에는 별 차이는 없죠. 누구랑? 쟤랑. 근데 요쪽 남겨놓고 뭘 하죠? 복사. 그러니까 요 똑같은 간격인가요? 아니면 아래쪽에 생기나요? 당연히 아래쪽에 생기죠? 좀 느낌 달라요. 여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살려놓고 x축 대칭 이동하는 거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대칭 이동.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죠.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럼 마지막은 뭐죠? 이거 하나 살려놓고 얘를 복사해치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어떤 거는 복사하고 어떤 건 끌어올리고 그 원리가 뭐 있나요? 자, 원리는 전부 다 절대값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문제고 예를 들어볼게요.
직선을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i의 원래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y는 x-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네. 자, 그러면 저 네 가지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식은 이거예요. 그쵸. 두 번째 식은 이겁니다. 네. 세 번째 식은 이거고요. 네. 네 번째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갈게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을 때랑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눕니다. 자,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네. 이때는 식이 어떻게 나와요? 마 그렇죠. X 플러스 마 x 플러스 1이죠. 네. 얘는 x 마이너스 1이죠. 누가? 저 함수의 그래프가.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마 x 플러스 1이야. 그럼 얼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1보다 클 때는 그거 나타내 x 플러스 1이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네. 저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누가 기준이야? x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요. 작을 때는 마 x 마 1이죠. 클 때는 그냥 x 마 1이에요. 네. 근데 기준이 어디였어요? 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인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마 x 마 1이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0보다 클 때는 x 마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저 그래프가 나온 거야. 네. 자, 그 다음 얘 볼게. 얘는 기준이 누구냐면 y가 기준이야. x가 아니고요. y가 기준이에요. 그럼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 y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네. 근데 결국 뭐야? y는 마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준이 y야. 그렇죠? 그러니까 y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랑 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y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y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 y절편이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y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얘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원래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기준이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x, y의 기준이 동시에 들어온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네 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x가 작고 y도 작고 x가 작은데 y는 크고 x가 크거나 같은데 y는 작고 x가 크거나 같은데 y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x가 작고 y도 작아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마 y는 마 x 마 1.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이죠. 네. 자, 이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y는 마 x 마 1. 자, 얘는 y는 마이너스니까 마 y는 x 마 1이니까 y는 마 x 플러스 1. 자, 이 경우는 둘 다 양수니까 그냥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 아이를 그대로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저기는 화면에 들어오니 이거? 여기? 살짝? 벗겨졌어. 이쪽에다가. 자, 이 경우는 기준이 달라. 얘는 어디서? 여기서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여기서 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였으니까 뚜두두두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자, 두 번째는 x가 작고 y가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마 x 마 1이니까 이렇게 가면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만 이렇게 따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작으니까 4, 4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1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여기는 안 그리고 여기서부터 뚝 이렇게 그리고. 자, 마지막에 있는 저 녀석은 x도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x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요 구간에서만 딱 그려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었어. 근데 저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든 과정을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걸 먼저 써주셔야 돼요. fx가 이렇다, fx가 이렇다, fx가 이렇다 써주신 다음에 그래프 저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그게 답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수행평가에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1차 아니면 2차인데, 자, 1차, 2차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유리, 무리함수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유리, 무리함수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되셨죠? 예, 됐습니다. 사우 알겠죠? 네. 수행 무시하지 마라. 수행 감점 당하면 나락간다. 진짜다. 수행 1점이 3.3이에요. 지필 3.3이야. 안 돼. 수행 2점 깎이면 지필 3.3점 앞 페이지에 1, 2, 3번 중에 하나 날아가고 시작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한번 봐요. 이 검사를 생각한 근데 통과 이번에 중간고사가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어렵게 나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작년 풍무 스타일이 약간 중간이 쉬우면 수행을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고 중간이 어려우면 수행을 쉽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자, 볼게요. 어려울 수도 있어.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얘기를 해봅시다. 자, 유리함수를 기준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정근선을 약간 어디를 쳐줄까? 이렇게. 이 정도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생겼다. 좀 더 가서. 유리함수는 이 정도 해보고. 무리함수는 약간 이런 느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낼 건데, 봅시다. 여기부터 네 가지를 그려볼게요. 좀 작게 그리자.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건 뭐예요? 밑에 거 끌어올리죠. 네. 근데 유리함수가 실제로 절대값 그래프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무리함수는 재미가 없거든요.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유리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점근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근선을 항상 고려하시면서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 예, 여기가 0보다 크죠? 나머지는 다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끌어올려지죠. 그렇죠? 이쪽은 어떻게 돼? 얘가 올라오는데 점근선이 함께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얘가 밑으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교점이겠어. 그렇죠. 여기다가 선을 YK라는 선. 그러면 두 개, 여기서는 없어요. 한 개. 아 있네. 한 개. 아,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두 개. 여기서는 한 개. 그래서 이 녀석을 활용하는 형태. 그렇죠? 점근선과 이런 것들. 이게 2학년 2학기 때 또 나와요. 연속과 미분계수라는 그 개념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살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지금 살리는 거잖아. 네. 그렇죠? 쟤도 살려야 여기가 이렇게 살리는 거잖아. 네. 얘를 어떻게?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필요해요. 점근선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조금 빡세게. 재밌겠죠? 자, 그럼 얘는 두 개 하다가 갑자기 빵. 그러다 빵 하다가 한 개. 다시 또 두 개 이렇게 되겠죠. 아하. 이거는
이렇게 주겠지. 대신 y는 k 해놓고 k는 정수.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그 f 1, 2, 3, 4 아니 f 뭐 k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 얼마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까지 딱 해놓고 그 f 뭐 예를 들어서 f4, f3, f2, f1, f0, f 마1, 마2, 마3, 마4 해서 그들의 모든 합을 구하라. 근데 단 fk는 점수다. 만나는 점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y가 기준이었거든요. y가 0보다 어떤 거? 큰 거. 크거나 같은 거를 복사 붙여넣기니까 여긴 요 부분밖에 없죠. 네. 그러면 얘는 조금 수월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재미없죠. 조금 시간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 이 녀석 볼게요. 일사분면인데 그래도 재미없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조금 재미없다. 근데 이런 거는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위로 끌어올리겠지. 네, 그렇죠. 끌어올려서 어떤 모양을 만들 거냐면 강제적으로 정근선을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끌어올릴 거야. 그러면 여기 형성이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랑 이렇게 생겨요. 저기 넓이 구하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지면 넓이는 못 구해요. 아, 그래요? 도전하겠을 것 같죠. 그럼 여기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원은 아니야. 원은 아니야.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정근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정근선 하면서 이 녀석에서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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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이런 느낌. 예쁘다. 차라리 이건 낫거든. 이건 낫거든. Y는 X. 그치. Y는 X 플러스 K. 그럼 여기서 접선을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접할 수도 있겠는데. 접하겠지. 함수를 구해야 되는 이거 접할 때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4개, 4개, 4개 하다가 여기 접할 때까지 가겠지. 그리고 쭉쭉쭉쭉 오다가 또 여기 접할 때. 야, 어차피 쓰기점이니까 여기 접할 때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다 같이 죽는 거지. 아니야, 할 수 있어. 어딘 왜? 상관없어. 무조건 특이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꺾이는 부분, 특이점, 교점, 점근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그러니까 내려면 이 그래프의 위치를 좀 수정을 해서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좀 그럴싸하게 모양을 만들어 놔야 문제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뭐 이딴 건 안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무리함수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네. 제가 학교 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쌤한테 물어본 한 2가지 정도. 일단은 Y는 X 말고 또 다른 뭐 조건 같은 거 겁나 붙이면은 상대함수가 됐느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쌤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정의역 뭘 넣고 A라는 뭘 넣으면은 이게 치역에다가 A라는 그 값이 똑같이 나오면은 뭐 Y는 X가 아니란 Y는 X라는 그 함수가 아니어도 항등함수가 된대요. y는 x라는 함수가 아니어도 항등함수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항등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이런 거잖아요. fx가 x의 세제곱이라고 치자. 네. 얘네들 마 1, 0, 1에 대해서는 항등함수잖아요. 맞잖아. 마1 들어가면 마1 나오고 0 들어가면 0 나오고 1 들어가면 2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의역에 대해서는 얘는 항등함수가 되잖아. 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x는 y는 x 아니잖아. 네. 하지만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보자면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 점이 마 1, 이 점이 0, 이 점이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y는 x의 극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걸 쓰긴 써.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 조건들이 결국은 답을 구하는 과정은 y는 x의 극점이었다. 그런 느낌. 자, 그럼 무리함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무리함수는 근데 딱 봐도 어때요?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잖아. 그냥 뭐 대충 그냥 그리면 되잖아. 정성을 다하기도 아까워. 쟤는 뭐예요? 그냥 밑에 거 끌어올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쟤는 뭐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 여기 밑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그렇죠? 이차함수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뾰족해요. 잘라진 거. 오, 실제 저런 게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차함수의 포물선이라고 생각하고 풀으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뭐죠? 그냥 요거 중. 자, 그러면 시험에서 그나마 나올 확률이 있는 건 누구? 저첫 번째 게 교환 질문을 하거나 네번 우리 번 거죠. 두 번째 거. 풍의 얘기 나왔었어요. 다시. 왜냐면 무리함수의 절대값 그래프 들어간 문제가 풍문화 사후에서 나왔던 기출이 이거예요. 요걸 가지고 뭘로 냈냐면 직선. 아, 이렇게 이 녀석과 직선의 교점. 왜냐면 무리함수에서는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아, 무리함수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어떤 경우 이렇게 해서 접하는 경우 저 점을 그다음에 지나고. 요 시작점을 지나는 경우에서 없다,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한 개다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요 그래프로 땡겨 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직선의 기울기를 이제 조절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요 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개수가 바뀌겠죠. 두 개, 세 개, 몇 개? 세 개. 하나, 세 둘, 개. 셋. 곡선 어딘가에서 만나요. 세 개. 그다음 여기는 몇 개? 요 사이는 두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이것도 이건 이제 수행평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함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 고1에서 나오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을 배워주지 않았으니까. 물론 원방도 나올 수는 있어. 원방. 근데 원방도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죠.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저게 저런 식으로도 나오죠. 아, 이렇게. 자, 근데 그거는 좀 기억하자. 다른 것들은 되는데 요 녀석 두 번째 거 요거 풀 때 2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만약에 이 절대값이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여기다가 지금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 아이를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절대값의 제곱은 뭘까요? X 제곱. x제곱이죠. 네. 그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여기 절대값 안 주겠죠? 네. 당연히 이렇게만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얘만 절대값인 게 아니고요. 얘도 이거랑 똑같은 걸로 인지를 하셔서 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2차식에서는 제곱인 아이한테는 절대값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럼 다니까. 그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3차에서는 A의 X의 세제곱은 3차에 절대값 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줄 거고 근데 그러면 그냥 이건 몰라도 되는데 예제곱은 10kg.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얘네는 절대값이 사라져도 되겠지. 네.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잠깐만. 잠깐만요. 그럼 이 그래프 똑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사참수 그래프 그렸다고 치자. 근데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사참수 그래프 이런 느낌으로 그렸다고 치자. 자, 근데 만약에 저게 가능하다. 되지 않나? 위에 거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넣기를 해야 돼. 그러면 밑에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밑에 거 그래프고 이게 위에 거 그래프잖아. 근데 뭐지? 응? 뭐야?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축 때문에? 축? 왜냐면 근데 수 차이가 근데 저희가 지금 저 두 번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 근데 저거는 두 Y에 번째 게 뭔데? 두 번째 게다 X인데 저거 틀렸잖아요. 아는구나.
야 형이야. 나도 헷갈려가지고 뭐가 이상한데? 당연하지 맞죠. 그러니까. 자, 얘 지금 여기만 날린 거잖아. 남긴 거잖아. 이렇게. 네. 그쵸? 아. 얘 복사하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 맞아요. 아. 오, 너희는 안 낚이는구나. 2학년도 낚이던데. 낚였는데. 한참 고민하고 그래도 끝까지 모르길래 내가 이거 잘하면서 왜 저기 똑같지 않아? 저희 잘 안 알아요. 거야. 이거 요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위에 끌어올리다가 했더니 근데 이거 저 4차가요. 네.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식이 바뀌어요. 식이 바뀌어요. 왜냐면 아 그렇네. 이거는 그냥 겸사겸사 알아두세요. 우리가 함수에서 무함수 기하고 이런 거 생각해봐. 직선이 있어요. 직선. y는 ax 플러스 ax라고 표현된 직선은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이 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네. 얘는 원점 대칭이죠. 얘는 원점 대칭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 y는 ax의 제곱이 있어요. 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y축 대칭이죠. a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해볼까? 얘는 이렇게 돼요. y축 대칭 맞죠? 네. 근데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면 얘는 무조건 이동을 합니다. 그쵸. 왜? 축이 바뀌니까. 네. 자, 원래 얘 y축 대칭이고 얘도 y축 대칭인데 얘는 y축 대칭이 아니게 되죠. 그럼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짝수와 상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얘는 홀수거든요. 홀수. 네. 차수가 홀수잖아요. 홀수인 경우에 원점 대칭이 됐거든. 근데 얘 뭔가가 달라붙으니까 원점 대칭이 사라졌죠. 네. 근데 이게 3차로 넘어가면 AX의 세제곱을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누가 봐도 원점 대칭 맞죠? 네.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배워요. 지금은 어떻게 알 방법은 없어요. 미분 적분을 모르기 때문에. 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CX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갑자기 삼각함수 배웠잖아.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 원점 대칭 이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 안 무너졌죠. 원점 대칭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아.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이 아이의 역할은 갑자기 여기 어떤 굴곡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CX가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D가 이상하게 붙었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가지 될까요? 않게. 오, 이동을 해버려요. 그럼 더 이상 원점 대칭이 아니게 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평행 이동을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네. 평행 이동을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1차 함수에서는 이 1차 항은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을 하고요. 상수항은 이동을 담당을 합니다. 2차 함수에서는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만 아셔야 돼요. 어차피 설명할 방법이 없어. 미적분이 모르기 때문에. 자, 요 경우에서는 2차 항과 상수항, 근데 정확하게는 2차 항이 모양을 담당을 하고요. 1차하고 상수는 이동을 담당을 하는데 이 1차는 X축, 이 상수는 Y축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Y축으로는 백날 이동해도 Y축 대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차에서는 자 볼까요? 3차에서는 3차항 그리고 1차항 이 두 녀석이 모양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바뀌는데 원점 대칭이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2차항과 상수항이 들어오면 이 상수항은 Y축으로 이 2차항은 X축으로의 대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원점 대칭이었던 녀석이 2차나 상수항이 생겨버리면 평행 이동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어디가 됐던 간에. 그러면 원점 대칭이 깨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냥 눈치껏 4차가 있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폭이 좁아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의 제곱과 1의 4제곱, 2의 제곱과 2의 4제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AX의 4제곱에다가 짝수 CX의 제곱이 만약에 붙었잖아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원점 대칭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미안해요. 요렇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던 그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아이들 y는 ax의 세제곱에다가 bx의 세제곱 dx의 x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붙으면 c는 제가 y축이라고 그랬거든요. 얘랑 얘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x축이나 x축 이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y축 대칭이 깨져버립니다. 아하. 되셨나요? 선생님 혹시 화장실 좀 다녀오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함수라고 불리우는 원점에 대한 대칭, 이거는 홀수 차수의 함수들 얘기예요. 홀수 차수. 우함수라고 불리우는 Y축. y축 대칭 함수는 짝수 차수의 함수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홀수 차수에서는 홀수인 애들만, 짝수 차수에서는 짝수인 애들과 덤으로 상수함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막말로 3x의 5제곱 플러스 7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왔다 치자. 못 구하겠지만 이거 무조건 원점 대칭이에요. 네. 무조건 원점 대칭.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f-3의 값을 구했잖아요.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f3의 값하고 똑같습니다. 와.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 어떻게 나올 거냐면 fx가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나와. 몇 참수인지 안 줘. 그래 놓고 fa의 값은 5라고 줬어요. 그래 놓고 f 뭔지 모르겠는데 얘도 똑같이 5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b는 어떤 값이에요? A구나. 미안해요. 와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요.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 A구나. 마 A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fx가 y축 대칭이야. 이것 좀 쉬워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의 식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 만약에 얘가 3차 함수라고 한다면 원점 대칭이라고 나와 있고 3차 함수라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까지만 쓰시면 돼요. 아하. 더 이상 쓸 필요 없는 거야. 왜 홀수 차수만 존재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y축 대칭이라고 했어. 근데 이게 4차 함수래. 그럼 여러분들은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까지만 쓰면 돼. 아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왜? 어차피 다른 애들이 달라붙으면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이 깨지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들어와. 일어나. 어서 오세요. 시험 끝났어? 우리가 고1 과정에서 하는 딱 그 수준에서는 기함수하고 우함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점 대칭, y축 대칭인데 이들이 차수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까지는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이 기함수나 우함수를 기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또는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fx랑 f 뭐라고 씁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x의 절대값이 달라도 함수값은 동일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정도는 조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돼요. 되셨죠? 딱 이 정도. 절대값과 관련한다고 보니 어쩌고 대칭이도까지 넘어가게 됐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1 수준에서는 이 이상은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알아봤자 머리만 아프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예원아. 다 끝났어?